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3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 공장 폐수의 BOD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수에 희석을 가하여 500배로 희석하여 20도씨 5일 배양하였다. 희석 후에 초기 DO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모된 0.025 노르말 Na2SO2O3의 양은 4.0ml였으며 5일 배양 후에 DO를 측정하는데 0.025 노르말 Na2SO2O3의 2.0ml가 소모되었을 때 공장 폐수의 BOD 농도는, 자, BOD병은 285ml, 적정에 사용된 양은 100ml, BOD병에 강한 시약은 황산 망간과 아자이드 나트륨 용액 총 2ml, 적정 시약의 팩터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Na2SO2O3라는 게 TO 황산 나트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O를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셔야 돼요. 자, DO라는 것은 A 곱하기 A는 적정에 소모된 값, F는 팩터입니다. 그리고 V1은 시료 전체량, V2는 우리가 분치한 시료량, 그리고 R이라는 것은 황산 망간과 아자이드 나트륨 용액의 총량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바로 측정한 값이 얼마가 소모됐다고 그랬냐면 4.0이 소모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 자리에 4.0, 그리고 F는 1, V1이라는 값은 얼마죠? 자, V1이라는 값은 시료의 전체량, BOD병이 되겠죠? 285. 자, 그리고 우리가 적정에 사용한 것은 100ml. 자,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단위를 리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V1은 285라고 그랬죠? BOD병의 사이즈. 마이너스 R이라는 값은 황산 망간과 아자이드 나트륨의 총량 2ml. 따라서 전체 곱하기 0.1을 하시게 되면 DO1은 8.056mg/L가 나왔어요. 그럼 DO2는 뭐에 차이가 나는 거죠? 적정 용액만 달라요. 그래서 DO2는 적정 용액이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 대신에 2.0만 대입을 해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2.0이 나오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죠? 4.028mg/L 뜨죠. 따라서 BOD의 농도는 처음에 희석했을 때, 우리가 처음 적정했을 때, 그 다음 DO2라는 것은 5일 후에 적정했을 때, 분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DO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하면 희석 배수치를 곱하면 돼요. 따라서 바로 측정했을 때의 DO 농도가 8.056, 그리고 5일 후 배양 후에 측정했을 때 DO의 농도가 4.018이죠. 자, 그 다음에 희석 배수치는 문제 조건에서, 자, 여기서 희석 배수치는 몇 배가 나와 있는데 50배를 희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0배를 대입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201.4mg/L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DO의 농도를 구하는 식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처음에 바로 측정했을 때, 5일 동안 배양 후에 측정했을 때의 차이점은 A라는 값만 달라진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용기를 폴리에틸렌병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항목은, 자, 가번의 노말핵산 추출물질, 그리고 나번의 페놀류, 다번의 유기는 반드시 유리용기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어미용 계면 활성제는 유리용기를 사용해도 되고 폴리에틸렌병을 사용해도 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공존물질과 작용하여 해리하기 어려운 화합물이 생성되어서 흑광에 관계되는 기저상태의 원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화학적 간섭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기저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죠? 바닥 상태를 뜻합니다. 자, 가번에 이온교환이나 용매 추출 등을 이용해서 방해물질을 제거한다. 다번에 과량의 간섭 원소를 첨가한다. 다번에 간섭을 피하는 양이온, 어미온 또는 은폐제 킬레이트 제거 등을 첨가한다. 다번에 표준 시료와 분석 시료의 조성을 같게 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르게 해야지 우리가 간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75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제 틀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다시 문제가 나오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6번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의사항입니다. 가번이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습니다. 시료로 3회 이상 맞습니다. 만약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물로 3회 이상 씻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 유리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균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면서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번에 신부청의 지하수 채취 시에서는 고속 펌프를 쓰게 되면 교란이 일어나요. 물이 섞인단 말이죠. 그래서 고속이 아니고 저속 양수 펌프를 씁니다. 저속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채취 시간을 최소화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번에 용존가스나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냄새, 유류, 수소이온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했을 때는 운반 중에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시료 용기에 가득 채운 후에 빠르게 뚜껑을 닫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77번에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불소 시험 중에서 탈색 현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탈색 현상의 원인을 찾는 거죠. 여기서 탈색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정량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소 이온의 불소 함량이 정량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탈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반드시 유리용기를 사용해서 시료를 보관해야 되는 항목은 자, 가번의 염소이온, 나번의 총인, 다번의 시안, 라번의 유기인. 라번에 나와 있는 유기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리용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노만핵산 추출물질, 그리고 PCB, 그리고 유기인, 그리고 페놀류. 이 물질들은 반드시 유리용기만 사용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aOH 0.01몰은 몇 mg per 리터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몰 농도라는 것은 몰 퍼 리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몰 퍼 리터의 단위를 mg per 리터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0.01몰 per 리터 NaOH라고 그랬으니까 NaOH는 NA가 23, O가 16, H가 1, 40g이에요. 그러면 1몰은 40g 분자량이니까 자,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따라서 몰이 위에 있으니까 1몰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램 퍼 리터가 됐어요.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400mg per 리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몰이라는 단위, ppm의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단위 환산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1몰은 분자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0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적용해서 페놀류를 측정할 때 간섭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황화물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갈로를 사용해서 pH 4로 산성화하여 교반하며 황화수소, 이산화황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pH 4로 산성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산성 물질을 주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산성 물질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물질은 뭐가 되나요? 인산입니다. 인산. 그래서 H3PO4가 되는 거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1번에 보면 낚시 제한 구역에서 낚시 방법의 제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한 개의 낚싯대에 몇 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끼우죠? 5개 이상. 5개 이상 비워서 그냥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나타내는 거죠. 나번이 정답. 자, 풀이를 가겠습니다. 풀이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제한사항, 필수 암기사항 꼭 기억해야 돼요. 낚시바늘을 끼워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떡밥이나 어분을 던지는 행위 불법입니다. 자, 그리고 한 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끼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에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오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2번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항상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숫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갑은 상호 대표자나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그러면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총 사업 면적이나 개별 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얼마죠?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서는 변경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종류나 위치, 용량이 변경됐어요. 그럼 변경신고 대상. 그리고 비점오염 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서도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신고의 의무를 가지는 거죠.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납은.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100분의 15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경보 발령 단계 중에서 조류 대발생 시 취수장이나 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류 대발생에서 취수장이나 정수장 관리자. 자, 갑은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분석. 자, 풀이해 보시다시피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의 그 조치사항입니다. 나번에 정수의 독소 분석 실시는 정수장, 취수장 관리자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취수장이나 정수장은 정수에 관계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수의 독소 분석 실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의 조치사항. 다음에 취수구 및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음막 설치 등의 조류 제거 조치 실시는 수명관리자. 그래서 조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수명관리자. 알겠죠? 그 다음에 정수에 관계되는 내용은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막연하게 답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제2용업의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저장시설은 원폐수 및 재이용 후에 발생되는 폐수 저장 용량의 폐수 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 그리고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 규모여야 한다. 건조시설은 건조잔류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건조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 이하. 그리고 소각시설은 소각시설의 연소실의 출구 배출가스의 온도 조건은 최소 850도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내. 자, 출구의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도 이상, 그 다음에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 답은 운반 장비를 보며 폐수 운반 차량은 흑색으로 도색한다. 흑색이 아니고 무슨 색깔이죠? 청색. 자, 그리고 노란색 글씨가 아니고 노란색 바탕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글씨를 사용하죠. 따라서 폐수 운반 차량, 그리고 회사명, 등록번호 및 용량 등을 일정한 크기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점관리 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갈로에 오른 것은 자, 중점관리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이 얼마인 거주인구 등의 일반 현황이 될까요? 반경은 2km가 되는 거죠. 자, 2km의 거주인구 등의 일반 현황. 따라서 2km 이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시도지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뭐죠? 소권역, 또 하나는 도시마천. 자, 그래서 소권역이나 도시마천이 있으면 바로 정답. 자, 반면에 우리가 측정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정망은 시험에서 워낙 잘 나오니까. 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에서는 비점오염 물질의 측정망, 그리고 총량 관리를 위한 측정망, 하류 지점의 측정망, 그리고 수질오염 경보를 위한 측정망, 대권역, 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리고 유해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해환경청장, 그리고 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입니다. 반면에 시도지사가 측정하는 측정망은
또는 이제 대도시회장이나 수명관리자가 들어가 있죠. 소건역을 관리하는 측정망, 그리고 도시하천 측정망이에요. 그래서 소건역과 도시하천은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 맞습니다. 점오염은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의 분포 현황 맞죠? 점오염은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 물질의 수질오염 저감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라번 점오염은 비점오염은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래서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풀이에 나와 있는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꼭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물환경의 변화 추이, 물환경 목표 기준, 그리고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자, 분포 현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은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의 예방과 저감 대책, 물환경 보존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가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오염 총량 기본계획 안에 첨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번 같은 경우에 보면 오염 환경 조사 분석 자료, 조사나 분석 자료, 오염 부하량의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 자료, 그래서 저감 계획, 그리고 오염 총량 목표 수질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 자료. 여기서는 오염 총량 목표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염 부하량의 산정, 오염 부하량의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인데 내용을 보시면 유해역 환경의 조사나 분석 자료, 오염원의 자연 정감에 관한 분석 자료, 지역 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과거와 장래, 오염 부하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오염 부하량의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 자료는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 서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9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번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이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배수관 우수관과 합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배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수를 여기서 폐수나 오수를 뜻하고 지금 여기서는 폐수를 뜻하기 때문에 폐수를 처리하는데 우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수관이 합류되지 않게끔, 다시 말해서 빗물이 혼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배수관의 기점이나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 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반드시 매노를 설치합니다. 매노의 목적은 청소나 점검이나 고장 수리가 있겠죠. 그리고 배수관 입구에서는 유효 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 물질을 제거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90번 문제를 보시면 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자, 중권역 우리가 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번에 보면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 의원 들어가죠.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들어갑니다. 반면에 영리의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 및 수생태 환경기준에서 해역의 생활환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해역의 생활환경기준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수소이온 농도가 있습니다. 용매 추출 유분이 있어요. 그리고 총대장균근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수소이온 농도는 6.5에서 8.5 중성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매 추출 유분은 0.01mg/L 이하, 총대장균균은 100ml당
개체수가 1000개 이하. 따라서 정답은 라번.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해당하는지만 알아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2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경보 단계 중에서 다음 발령 해제 기준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는 2회 연속 채취 시에 남조류가 1000세포 이상, 10,000세포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세포 이상, 10,000세포 미만은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가번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죠. 관심 단계. 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풀이에 나와 있는 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먼저 경보 단계는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해제 네 가지로 나타나요. 그럼 항상 2회 연속 채취합니다. 그래서 2회 연속 채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해도 돼. 다 알고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반면에 그러면 관심 같은 경우에서는 1000에서 만, 단위는 세포 퍼 밀리리터니까 1ml에 그 세포 수만큼, 그리고 경계라는 것은 만에서 100만, 그리고 조류 대발생은 100만 이상.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관심은 1000에서 만, 그리고 경계는 만에서 100만, 그리고 조류 대발생은 100만 이상. 그럼 해제가 되려고 하면 1000세포 밀리리터 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미만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우리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단계는 상수원 구간입니다. 상수원 구간. 자, 그리고 93번 문제 중요하죠. 자, 초과 부가금 산정 시에 적용되는 수질오염 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여러분들은 1kg당 부가금액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작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자,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75,000원, 유기인 화합물은 15만원, 시안 화합물은 15만원, 비소 및 그 화합물은 10만원이 되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가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반드시 내용 자체를 1kg당 부가금액을 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94번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의 살균시설, 나번의 폭기시설, 다번의 산화시설, 라번의 안정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균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하죠?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5번 문제입니다. 제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 배출량은, 자,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업장 규모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량을 기준했을 때 지금 50m의 삼성 미만이면 5종, 50에서 200은 4종, 200에서 700은 3종, 700에서 2000은 2종, 2000m의 삼성 이상은 1종 사업장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는 항상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2종 사업장이니까 700에서 200 사이죠. 2000 사이죠. 따라서 700에서 2000 사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보고 횟수가 연 4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론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고 횟수별로 정리하면 연 2회가 제일 많아요. 그럼 수시와 연 1회, 연 4회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연 2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번의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연 2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관리 현황도 연 2회,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연 4회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과징금 부과 실적도 연 2회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보고 횟수가 연 4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답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에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 발생량이 200m의 삼성 이상이면 폐수 배출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유량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갈로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게 표현된 것은 뭐가 되나요? 200m의 삼성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본 배출 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기본 배출 부과금은 두 개입니다. 뭐가 있죠?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에요. 그럼 유기물질이 정답. BOD는 유기물질 중에 하나예요. 유기물질 중에 하나. 그래서 유기물질과 BOD는 유기물질이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유기물질은 BOD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BOD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99번에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의 유형별 기준 중에서 자연형 시설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연형과 장치형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자, 그럼 먼저 가번에 저류시설. 저류시설은 자연형에 속합니다. 침투시설 속하죠. 식생형 시설 속합니다. 스크리닝 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해보시면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은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고 여과형 시설과 소용돌이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 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0번에 보시면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m의 삼성 이상인 사업장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농도가 25mg/L의 폐수를 배출하였다면 이 업체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부가 계수는 자, 청정지역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답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